안녕하세요. 초초명식입니다. 이번에는 인덕운역 상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목차는 1, 2, 3, 4 인구 분석, 매출 분석, 그리고 상권 평가, 마지막으로 분석 결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경 200m로 하면은 상권이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상권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상호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아주 많이 지금 확장이 됐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지도랑은 지금 많이 틀린데요. 일단은 이렇게 봐서 좌측은 그 주거지역이 되겠고 우측은 상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저희 집과 가깝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인덕운역이다 보니 약속 장소도 이곳을 수시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중장년층 40, 50대가 이곳을 주로 찾던 손님이었는데요. 지금은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운역을 분석하게 보기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네, 여기 상권 형성이 이제 분리된 지점을 이렇게 칼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전 지도하고는 좀 틀리네요. 이건 좀 옛날 지도라서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색깔 칠한 이 부분이 상가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아까 조금 전에 지도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4번, 5번, 6번, 7번 출구 쪽에 상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길 건너 쪽에 2번, 3번 출구 쪽에 상가가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 상권이 한때는 2차 상권으로 아주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4, 5, 6, 7번 출구 쪽만 상권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4번, 5번, 6번, 7번 이쪽이죠. 이쪽에 점포수가 295개이고 저는 외식업 쪽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외식업을 보자면은 156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식 음식점이 70개로 가장 많고 그리고 호프 간이주점이 34개로 두 번째가 많네요. 마찬가지로 이 사진인데 이렇게 빨간 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기역자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4번 출구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5번 출구 그리고 6번 출구 그리고 7번 출구 어느 출구를 나오셔도 이렇게 골목길을 따라서 상가로 진입하기가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대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큰 빌딩들이 대로변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낮은 이런 상가 건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쪽에는 낮은 주거지역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운역 상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변화에 가장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중에 미래 호재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GTX-C 보겠습니다. 자, GTX-C 노선은 원래 인덕운역에는 정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를 되었지만은 21년, 22년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제안한 4개 추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3개는 왕십리역, 의왕역, 그리고 상록수역이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통이 된다면은 양재까지는 10분 거리가 되겠고, 그리고 삼성역까지는 15분, 그리고 왕십리까지는 2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GTX-C 노선으로 확정됨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작년 10월 11일 의왕이지만은 인도에서 가깝습니다. 이 열센터로 국평 호가가 20억까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덕운역의 모든 전철이 개통이 되면은 4개의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 4개 노선은 GTX-C와 그리고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4호선 그리고 인동선 그리고 월판선 이렇게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월판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월판선에서 이렇게 월곶 그리고 판교 이 앞자를 따서 월판선인데 사실은 출발 종점은 이렇게 송도가 되겠습니다. 송도에서 판교인데요. 지금 요거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GTX 신호선은 아직까지 계획 단계지만은 월팔선은 벌써 21년도 4월 26일에 착공이 들어갔고 개통은 25년에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도권역에서 판교까지 한 정거장 포함해서 내정거장이죠. 판교까지는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농선인데 인농선도 마찬가지로 벌써 공사에 들어갔고요. 개통 예정은 2026년도 개통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노선은 이렇게 많습니다. 아래를 이렇게 보면은 노선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권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과천지식정보타운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인도권역에서 버스로 가면은 딱 한 정거장입니다. 장인데 왜 이곳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냐라고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지식정보타운 안에 주변에는 4,300세대가 준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안쪽이 부지가 40만 평인데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3,900평, 그러니까 4,000평 하더라도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로를 끼고 안쪽에 있기 때문에 항아리 상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항아리 상권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1%의 시설로 이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상업시설이 부족하게 된다면은 인덕원 상권으로 넘어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 이 설명은 뉴스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잠시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너무 멋지죠? 아래쪽으로도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이렇게 이쪽을 보면 되겠네요. 여기 제일 아래쪽이 인동선이 되겠고, 그리고 요게 4호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GTX 신호선 되겠고, 그리고 월곡 판교선 되겠네요. 원래 이쪽에도 여기 지금 현재 건물들이 다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과천 쪽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이 건물, 그리고 요게 의왕 쪽으로 가는 쪽에 이렇게 다 들었으면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잠시 보자면은 이렇게 복합 한성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다 복합 한성센터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한성센터는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을 한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올인빌 기능을 갖춘 스마트 복합 건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안양 동북부 쪽에 경제 중심지이자 수도권 남부 교통 요충지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들어서 하면은 지금과는 진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소상공인 상권 분석인데 결론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결론으로 그냥 막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결론 1입니다. 지금 현재로 작년 21년 11월입니다. 지금 22년인데 아직까지 자료가 없어서 21년도 마지막 걸 가져왔는데요.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그때 당시 12월 달은 12.2%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12월 달에 감소하는 것은 아무래도 영업 제한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잠시 12월 달에 빠졌다가 22년도는 다시 상승하지 않았겠나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2년도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유동 인구 중에서 의외로 남성이 비율이 60.8% 가장 높고요. 그 중에서도 연령으로는 50대가 23.2% 가장 높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로는 역시나 출근 시간대이니까 6시와 11시 때 27.4% 가장 많았고요. 그 요일별로 역시나 또 금요일 날 가장 많았네요. 그리고 가장 적은 날은 일요일 11.3%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권평가 지수는 전월 대비 1.5% 그래도 12월 달이 더 증가하였네요. 그래서 61.9점이 됩니다. 상권평가 지수가. 그래서 상권의 전반적인 경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평가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장성이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상권이든지 안정성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수가 61.9점이죠. 코로나 영향인 점을 감안한다면 낮은 수치는 아니고 작지만은 그래도 1.5% 증가하였으므로 앞으로 조금만 변화가 오게 된다면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분석했듯이 인덕은 역사가 이제 환승역으로 바뀌는 시점과 그리고 그 이전에 과천 지서의 산업단지의 아파트 입주 그리고 기업체 입주 그리고 의왕 내순동에도 많은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이죠. 그때 입주를 하고 나면은 그쪽에는 상권이 그렇게 큰 상권이 없으므로 이쪽으로 인덕원 쪽으로 유동 인구가 몰리는 것도 예상하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결론 2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녁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맛집에 가면은 기다렸다가 입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동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면은 상권이 더 이상 확장될 것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현재는 2층, 3층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권이 부족하게 되면은 2층 그리고 3층도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길 건너죠. 길 건너 2번, 4번 출구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인덕원의 한성역 호재랑 과천 시식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입주 그리고 인덕원 근처 아파트 입주 그리고 인덕원역 상권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2024년, 2025년 후부터는 상권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요번에 분석했던 상가들 대부분 낮은 건물인데 이 낮은 건물들이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멋진 상권으로 변모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인덕원 역 상권 분석을 하여 보았고 조금 부족한 점은 많이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